연 16%짜리 배당을 매달 준다는 펀드가 있습니다. 들으면 솔깃하죠. 근데 우리는 솔깃한 숫자를 보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핑코의 PDI를 해부할 건데 좋은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펀드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 구조에 어디에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치명적인지 아닌지를 수치로만 판단하겠습니다. 이 펀드 단순하지 않습니다. PDI는 핑코 다이내믹 인컴 펀드. 2012년 설정 NYSE 상장 폐쇄형 채권 펀드입니다. 현재 주가 17달러 46센트. 그런데 실제 보유 자산 가치인 NAV는 16달러 10센트. 지금 시장에서 자산 가치보다 8.4%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왜 비싸게 팔리냐고요? 핑코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16%짜리 배당에 대한 수요 때문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프리미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비정부기관 MBS가 핵심이고 하이힐드 회사채 신흥국 채권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부 보증 없는 자산들입니다. 16% 배당.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PDI 배당의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NII 순투자 소득과 ROC 자본 반환입니다. NII는 간단합니다. 채권 이자 수입에서 운용 보수와 레버리지 이자를 빼면 남는 진짜 소득입니다. 이게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실질 재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PDI는 이 NII로 배당의 74%를 충당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26%입니다. 이게 ROC 자본 반환입니다. 자본 반환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의 원금을 꺼내서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매달 받는 배당 중 26%는 내가 낸 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다만 ROC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세무상 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ROC는 실질 소득은 있는데 회계상 ROC로 잡히는 경우라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진짜 소득이 부족해서 원금을 갉아먹는 파괴적 ROC는 장기적으로 펀드 기반 자체를 흔듭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NAV 추이입니다. NAV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건전한 ROC, 꾸준히 우하향하면 파괴적 ROC입니다. PDI는 설정 이후 NAV 연환산 수익률이 11%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전한 쪽에 가깝다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데이터고 금리 환경이 달라지면 이 판단도 달라집니다. 왜 ETF나 뮤추얼 펀드가 아닌 폐쇄형 구조를 쓰는가? 이걸 이해하면 PDI의 전략이 보입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환매가 몰리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싸게 팔아야 합니다. 운용사 입장에서 최악의 구조입니다. 폐쇄형은 투자자가 빠져나가도 자산풀이 그대로입니다. 투자자들끼리 시장에서 사고팔 뿐 펀드 자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PDI는 비정부 MBS처럼 거래가 느린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레버리지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I가 ROC를 써서라도 배당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배당을 자르면 주가가 폭락하고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추가 주식 발행도 안되고 핀코의 운용 보수도 줄어듭니다. 배당 유지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핀코 자신의 수익 구조를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최대 낙폭 마이너스 46.47%. 2020년 3월 코로나 패닉 때 주가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회복까지 걸린 시간 305거래일 14개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펀드를 살지 말지 핵심입니다. 14개월을 버틸 수 있다면 성과는 증명됐습니다. 버틸 수 없다면 설정 이후 11%는 내 수익률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ROC 26%. 지금은 건전한 ROC에 가깝다고 했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NII가 줄고 ROC 비중이 커집니다. 그 순간부터 NAV 잠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NAV 대비 8.4% 프리미엄. 지금 PDI를 사면 자산 가치보다 8.4% 비싸게 사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꺾이면 프리미엄 소멸과 NAV 하락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중 손실입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이자율 연 5.46%. SEC 공시 기준으로 PDI의 여갈피 가중평균 이자율이 5.46%입니다.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5.46%보다 높아야 레버리지가 의미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임계점도 같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최악의 시기에 3개월 NII 커버리지가 47.8%까지 내려갔습니다. 배당의 절반도 소득으로 못 메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즉 금리 급등의 신용위기까지 겹치면 PDI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운용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핀코는 1971년 창립, 총 운용자산 2조 달러 이상, 세계 6위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냥 큰 회사가 아닙니다. 채권을 만기 보유하는 도구에서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자산으로 전환시킨 회사입니다. 현대 채권 시장의 설계자입니다. 성과 수치를 보면 핀코 인컴 펀드, PIMIX는 15년 연한산 7.5%, 카테고리 평균 4.8%를 크게 웃돌며 15년간 카테고리 상위 1%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채권 대학 살 때도 마이너스 7.8%로 벤치마크 마이너스 12.9% 대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2014년 창업자 빌 그로스가 내부 갈등으로 이탈하면서 토털 리턴 펀드 AUM이 2,930억에서 47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했던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후 된 아이바신 CIO 체제에서 인컴 펀드를 38억에서 2130억으로 키우며 회복했습니다. 한 천재에게 의존하던 명가에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명가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PDI는 든든한 운용 역량을 뒤에 두고 있는 겁니다. 상품 전체를 보면 PDI의 위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PIMIX는 레버리지 없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PTTRX는 거시 전략 중심의 코어 채권 펀드입니다. MINT는 초단기 채권으로 현금 대안입니다. 그리고 PDI, PCI, PTY는 레버리지를 적극 쓰는 폐쇄형 CF 라인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고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같은 PIMCO 채권 분석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리스크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DI는 핌코의 채권 분석 역량과 레버리지를 결합해 월 고배당을 추구하는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펀드입니다. 설정 이후 11년간 연한산 11%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당의 26%는 자본 반환이고 NAV 대비 8.4% 프리미엄에 거래되며 여갈피 레버리지 이자율이 연 5.46%입니다. 이 구조는 금리가 안정적이고 신용시장이 건강할 때 잘 작동합니다. 그 반대 상황에서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46%를 맞고도 14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다면 장기 성과는 검증됐습니다. 버틸 수 없다면 이 펀드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마가